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차트의 김선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증시 날인데 너무 안 좋습니다. 이게 배당락일은 그렇다 치고 보통 두 가지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요. 그 다음 날, 마지막 날 하락할 경우에 그 다음 증시, 연초 증시 자체가 약간 조정을 거치다 바로 급등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보통 오늘 같은 날 반등을 바로 줄 경우에 연달아 바로 튀어 올라가요. 근데 오늘 좀 하락이 나오는 걸 보니 연초에 다음 주 증시 자체에 대한 부분이 초반에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공통적인 게 하나 있는데 대형주들의 흐름이 항상 먼저 움직이거든요. 연초에. 그래서 제가 이제 대형주들 중에서 조정이 좀 심하거나 저 PER 종목에 있는 종목들은요. 항상 관심을 두셔야 돼요. 이맘때쯤에는.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2월, 3월에 있을 실적 시즌에 맞춰서 감사보고서 3월, 4월 시즌 맞춰서 좋은 흐름을 예측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형주로 보시라 말씀을 좀 드리는데 제가 이 머니 차트를 7월 한 중순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1년은 못했고 반년도 좀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간의 종목들 한 6개월 가까이 하면서 수익이 가장 많이 났던 종목들로 해가지고 한번 오늘 체크를 좀 해보고 그리고 최근 종목들 AS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이니까요. 한번 볼게요. 뭐 어떤 종목들이 수익이 얼마큼 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나무가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8월 23일경 추천을 좀 드렸어요. 추천하고 나서 94% 수익까지 났어요. 예. 이거 최고가 기준이에요. 12월 26일 기준이에요. 94%까지 수익이 좀 났는데 카메라 모듈 이슈를 가지고 좀 보는 그런 종목이었죠. 근데 성장성에 대한 부분 불변하고 실적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건 뭐냐면 실적 이슈를 항상 중점으로 두잖아요. 거기에 실적이 보통 추천드리는 종목 중에 10개 중에 한 8개 이상은 사상 최대 실적,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는 종목을 항상 강조를 드렸고 추세 라인에서도 항상 바닥자리에 대한 부분을 여타 아주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강조를 드렸던 종목이고요. 8월 달부터 해서 반등이 좀 나오면서 큰 폭의 좀 상승을 꾸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해서 94%. 예. 뭐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죠. 잘 났어요. 뭐 물론 더 간 종목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튼실한 종목 가운데서 좋은 흐름을 좀 보였는데 조정폭이 최근에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 조정폭 자체를 거치고 난 이후에 내년 시장을 보고서 다시 한번 상승을 줄 가능성은 커 보여요. 근데 당장에 있어서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겠죠.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요. 우선은 일시적인 하락을 극복한 이후에 재반등을 노려보는 게 맞는 종목이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그 다음은 제가 여차 계속 강조드렸던 종목이었어요. 그린케미칼. 지금은 좀 빠져있긴 하지만 이 종목은 수익률이 89%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빠졌어요. 고점 기준이 12월 1일 기준의 수익률이고요. 지금도 만약에 보유하고 계시다면 수익이 굉장히 좋긴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제 방송 스타일상 말씀드리지만은 많이 올라갔다가 빠지면 그냥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내신 분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수익을 많이들 내신 건 제가 알고 있고요. 자, 다만 이제 그린케미칼과 제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에코프로 HN도 그렇지만은 탄소 배출권의 이슈들 굉장히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유럽발 이슈를 통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 자체가 추이 자체가 바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올려칠 겁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입니다. 그에 따라 관련주들은 분명히 관심을 두셔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그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큰 하락 추세 흐름, 120선 라인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이런 추세에서의 하락을 멈추고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와준다면 되게 빠르게 올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의 전저점 포인트에 근접한 상황이 또 나와주기 때문에 여기 자리부터 해서 차분하게 올려친다면 다시 한번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거든요. 네. 탄소 배출권 대장주입니다.
이슈가 될 때마다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했던 종목이고요. 지금도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이 종목은 현 시점부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분명히 연초에 조금만 기다려 보신다면은 탄소 배출권 이슈가 다시 한번 시작에 부각이 될 것이고요.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 추이가 급격하게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 맞춰서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린케미칼 역시나 좋은 수익이 났던 종목이라 체크를 해봤고요. 자, 바로 이어서요. 자, 에코프로 HM 볼게요. 자, 에코프로 HM 오늘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수익이 65%까지 났던 종목이에요. 제가 5만 원 아래에서는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었고 어제 하락이 좀 나왔는데 매수 자리를 오나 싶었는데 오늘 갑자기 급락이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포인트로 빠지고 있어요. 오늘 8% 빠집니다. 그래서 야 이거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빠져가지고 저도 약간 의아해하고 있기는 해요. 자 근데 뭐 이슈보다는 오히려 조금 기회를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우선 5만 원 아래에 조금씩 매수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자리를 잡는 와중에 우선 깨져버렸어요. 자, 이럴 경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선 추세에 대한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한 자리는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해서 조금 자리를 잡고서 더 이상 깨지지 않고 횡보만 해준다면 바로 또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는 종목이거든요. 실적은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3분기 실적 확인하셨지만 너무나 좋았었잖아요. 그간 제가 꾸준하게 여기서부터 해서 큰 수익을 내면서 왔을 때부터 계속 체크해 드렸던 거였고 3분기 실적 좋았던 거 말씀드렸고 확인하셨고 4분기도 정말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이 이렇게 큰 사자마자 지금 5만 원대 아래서 잘 샀는데 마이너스 10%가 나와버렸어요. 예. 아직 방송에서 제가 때를 기다리고 추천은 안 드리고 있지만 5만 원 아래는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계속 강조를 드려왔었는데 보고 사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깨졌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해서 큰일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추세에서의 반등 포인트가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서 올려치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튀어갈 수가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는요. 조금 하락 추세가 멈추기를 좀 지켜봐야 돼요. 당장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추이가 멈춘 다음에 반등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좀 지켜보자고요. 제가 상황을 보다가 반등 포인트 맞춰가지고 한번 좀 대응을 해볼 테니까 차분하게 우선 지켜보시고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 높았던 종목 가운데 또 하나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도 처음 추천드리고 나서 이제 고점 기준으로 따져보니까 54% 수익이 났습니다. 정말 많은 수익이 났고, 가장 최근에 제가 어제 새롭게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 가운데 또 하나예요. 자리가 왔으니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잖아요. 완전 바닥부터 해서 다시 한번 출발을 할 것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간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죠. 자, 요 추세.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자기 밥값을 하는 애예요. 거기서부터 해서 치고 올라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같이 해서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고 오늘 시장이 너무 급하게 좀 갑자기 더 빠지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조금 추이를 유지하다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주지만 그래도 최근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 자리, 가장 최근에 이 자리에서 한번 추천드렸다가 좋은 흐름을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보시는 게 중요한 거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다시 반등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산 같은 경우는 또 관심을 가지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도 좋은 수익이 났었고요. 뭐 10만 원 보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우선 보지만 1차적으로는 한 10만 원 정도 보고 우선적인 대응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자리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두산도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 종목인데 이건 조금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추천을 드렸었어요. 드렸고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최고가 기준 여기를 잡은 건데요. 좀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도 수익 중이긴 해요, 사실. 근데 이 종목도 사실 굉장히 실적 모멘텀이 좋은 회사거든요.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강하고요. 이익도 마찬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이슈를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도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안 좋아요. 쫙 흘러내렸거든요. 조금만 더 추이를 조금 버텨내면서 만약에 하락 흐름이 좀 더 나아준다면 6만 원대 초반까지 만약에 온다면 좋은 자리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회를 보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 가운데 하나인데요. 사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되지만 조금 더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긴 합니다. 싸게 잡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선 이 DN 오토모티브도 수익이 잘 났던 종목 가운데 하나이고 관심 종목에 다시 한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수익이 되게 잘 났었어요. 요건 이제 현대바이오랜드인데 추천한 첫날 상한가를 갔었죠. 추천해서 사시자마자 수익이 한 이틀 만에 40%씩 나신 종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날 말씀드리고 그날 상한가 바로 가고 다음 날도 올라가고 못 파셨더라도 좀 나중에 파시셨더라도 수익이 20~30%는 기본적으로 나셨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시 깊게 팼다가 다시 한번 상승을 좀 주고 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이 화장품 이슈로 인한 부분들이 조금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연 원재료 화장품 중심으로 한 매출 포인트가 크고요. SK 바이오랜드에서 현대 바이오랜드로 이름이 좀 바뀌면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인수를 한 회사고 최대 주주 단가 자체가 2만 원 이상으로 형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긴 호흡으로 보셔도 나쁘진 않을 거고 업황 자체가 올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도 크게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더 길게 보신다면은 좋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우선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수익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의외로 이 종목이 나왔더라고요. 리노공업이 시총 큰 종목이죠. 이것도 수익률이 약 40% 가까이 고점 기준으로 났습니다.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도 현재 수익 중에 있는 종목이고요. 시장이 좀 안 좋아서 그렇지 바닥 포인트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 굉장히 튼튼합니다. 역시나 개인적인 판단은 저평가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요. 현 추세보다 더 무너진다면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리노공업도 꾸준하게 성장하면서 어느새 현재가 기준으로 따져보더라도요 수익률이 한 25% 이상 나오고 계실 거예요. 보유하고 계시다면요. 이거 좀 장기로 보는 종목이었잖아요. 짧게 보는 종목은 아닌데 좀 길게 보시고 가져가시면 아마도 좋은 그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수익률로 따지면야 굉장히 큰 수익이지만 그건 머니 차트에서 제가 딱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론은 안 할 거고요. 우선 이렇게 말씀을 좀 그간 드렸었고 최근 추천주를 다시 한번 좀 AS를 제가 잠깐 해드릴게요. 그래서 에어부산 볼게요. 에어부산은 이번 주 초에 드렸었죠. 월요일 날 추천드렸었고 수익률이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 오늘 고점 기준으로 19% 정도 현재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늘도 사실 괜찮은 모습이 나왔는데 장 초반의 흐름은 안 좋았어요. 장 초반 흐름이요. 4%대 이상의 하락 흐름이 깊게 패이면서 나왔었어요. 많이 빠졌었거든요. 쫙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잖아요. 매수하시고 나서 갑자기 3~4% 빠져버리면은 수익 실현하셔라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수익 실현하신 분들 계시면 잘하신 겁니다. 그런데 미처 못 봤어, 빠지는 걸 아침에. 그리고 그냥 조정 같아서 버텨볼래 라고 계신 분들이 있죠. 두 가지 패턴일 거예요. 자, 미처 못 파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좀 더 보시려고 판단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가져가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추천은 만약에 파셨다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마시고 어제 말씀드렸던 두산 같은 경우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판단을 하고요. LCC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그래도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좋은 성적을 좀 거두었습니다. 단기간에요. 추가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현재 제 판단으로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가지고 가시다가 다음 주 상황에서 안 좋다 싶으시면 수익 실현 꼭 하셔야 돼요. 수익은 줄 때 챙기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 포인트 꼭 기억하시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세계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제가 화요일 날 이번 화요일 날 추천을 드렸고 바로 어저께 급등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역시나 좋은 수익이 대형주 가운데 났는데 문제는 오늘 많이 빠져요. 오늘 2.8% 빠져요. 물론 지금 당장 현재까지 던지셔도 수익이긴 해요. 근데 큰 수익은 아니에요. 한 2, 3% 수익이실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재미가 없단 말이야. 2% 수익일 거예요. 세금 떼면은. 자, 그러면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서 버틸까? 아니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2, 3%, 3, 4% 빠지면 그냥 파세요. 네. 수익 조금만 드셔도 되거든요, 사실.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수익 2%도 정말 좋은 수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선택의 기로죠. 그냥 팔아버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김선윤 대표가 또 새로운 종목 줄 것 같은데 살까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인 또 추천을 드리자면 정리하시고 저는 대형주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연초에 대형주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산도 나쁘진 않아 보여서 두산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동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요거 신세계도 현재 수익 중인데 개인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제가 팁을 드리는 거니까 아셨죠? 자, 이렇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1년은 아니고 이제 원리차트 한 6개월 좀 됐는데요. 수익이 거의 대체로 다 잘 났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부터 해서 또 좋은 종목을 제가 가지고 나올 건데 아마 제가 보통 대형주 큰 종목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흐름상 더 좋은 수익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내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